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원룡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가평군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자라섬 수자인 리버 페스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망이 아주 끝내주고 세컨하우스로 적합해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멀리서 본 전경에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북한강이 흐르고 자라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파트명에서 온몸으로 이 자라섬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캠핑장이 있고요. 올해 제21회 제주국제 페스티벌을 맞이하고 있는 메인 섬이 보이고 꽃축제가 열리는 남도 꽃정원도 보입니다. 자라섬 옆에 있는 한양 수자인 아파트, 그리고 강과 여러가지 페스티벌을 함께 담고 있는 게 바로 아파트 이름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강 옆에 산봉우리들도 있어서 전경이 아주 좋은데 영태산하고 굴봉산도 보입니다. 이곳이 가평역인데 춘천과 서울을 잇는 경춘선이죠. 경춘선이 지나는 경강철교가 있고 자차로 이동 가능한 경강교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단지 앞에서 자라섬으로 바로 직결 이동 가능한 자라섬 출렁다리도 보입니다. 단지 앞을 바로 나서면 자라섬 산책로를 통해서 한 바퀴 쭉 이렇게 돌 수도 있겠죠. 서두에 전망이 아주 끝내주는 세컨하우스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보는 뷰가 호객노노에서 누군가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세대 넥습이라는 아파트인데 아쉽게도 자라섬 수자 리버 페스타가 들어오게 되면 일부 뷰가 막히게 될 것인데, 현재 뷰는 이렇게 보인다. 총 3장의 사진이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자라섬 끝자락이 보이고 이쪽 부지가 이번에 자라섬 수자인 리버 페스타 부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로 넓게 찍은 사진도 있고요. 자라섬 출렁다리를 통해서 바로 자라섬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 전경도 보입니다. 자라섬과 북한강의 영구 조망이라 세대마다 뷰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 세대에서 영구적인 조망을 누릴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이겠죠. 사실 우리가 자라섬이라고 하면 재즈 페스티벌로 유명한 곳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국제 페스티벌로 지정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많이 방문을 하는 곳인데 200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1회가 된 재즈 페스티벌입니다. 재즈 페스티벌 초반에는 유명 관광지가 아니었고 교통도 부족하고 수변 정리도 잘 안 돼 있었다고 하는데 점점 입소문을 타고 많은 세계 뮤지션들이 들어오면서 현재와 같은 관광 명소가 됐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꽃 페스티벌도 열리는 곳이 지도에서 보이는 남도 꽃정원 또 매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위치하면서 서울과 접근성도 좋고 주변의 영구 조망과 때가 되면 매년 여러가지 문화 행사를 집 앞에서 바로 누릴 수 있는 세컨하우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죠. 또 다른 방향에서 보는 조감도인데 이쪽이 자라섬 방향이고 이쪽이 북쪽 방향입니다. 남동양 방향으로 북한강과 자라섬을 보고 있다. 본격적으로 단지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분양 일정 참고하시고 가평군의 위치를 보면 위쪽으로는 포천, 아래쪽으로는 남양주와 양평군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곳이 여기가 서울이죠. 가평군은 경기도 외곽이면서 강원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분양 홈페이지 내 여러 교통 정보를 살펴보게 되면 뭐가 많아요. 일단 현재 경충선, 서울 양양 고속도로, 그리고 인근의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접근이 가능하고 앞으로의 예정인 것은 GTX-B, KTX 이음, 제2 경춘국도가 있습니다. 왼편에 확대 지도를 보면 자라섬 수자인 리버 페스타 인근의 가평역이 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평역의 접근성이겠죠. 현재 이용 가능한 가평역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 먼저 경춘선 ITX를 타면 가평역에서 청량리역까지 38분, 약 40분 정도 걸립니다. GTX가 뚫릴 경우에 서울역까지 35분 걸린다는 얘기고, 현재는 ITX를 통하면 청량리역, 서울 중심까지 40분 이내에 도달한다. 근데 여기는 지하철로도 직결이 되잖아요. 서울 중심부까지 지하철을 이용해서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평에서 1호선 회기역 한번 환승하고 종로 3가역까지 1시간 20분대 소요. 물론 출퇴근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재미삼아 잠실역 그리고 강남역까지도 찍어봤습니다. 잠실역까지 별내역에서 환승을 한번 하고 8호선을 이용하면 1시간 10분대. 이게 바로 최근 별내 8호선이 뚫린 것의 위용이죠. 혹시나 강남까지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환승은 2번 합니다. 경춘선 삼봉역에서 7호선 갈아타고 논현역에서 신분당선 1시간 30분. 이 역시 신분당선 논현이 작년에 연결이 되었는데 역시 가평에서 강남까지 생각보다 소요시간이 짧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자라섬 수자 리버 페스타에서 가평역까지 얼마나 걸리냐? 자동차 거리로는 1.4km, 약 2분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도보거리는 쇼컷이죠.
가장 최단 거리로 15분 정도 걸립니다. 도보거리예요. 약 1km 정도 걷는다. 성인 걸음거리에 조금 빠르게 걷는다고 하면 10분대 초반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에서 주변 인프라를 얼마나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지도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경기 외곽도시나 지방 어디든 다닐 때 항상 구청, 시청 옆에 종합운동장이 있어요. 그 인근에 예술회관, 도서관, 경찰서 등 여러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입지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분양가를 보겠습니다. 일단 입주 예정은 27년 9월, 앞으로 3년 후 입주. 계약금은 5%입니다. 이 조건은 괜찮아요. 최근에 분양을 한 인천의 CTOCL 6단지도 계약금 5%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가 대비해서 5%이기 때문에 자라섬 수자인 리버페스타의 경우는 발코니 확장비, 옵션 등 계약금을 포함해서 2천만 원대로 분양권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은 6개월이에요. 우리가 경기도나 광역시 전매 제한은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왜 6개월이냐? 바로 과평구는 경기도 내에서도 비과밀 억제권역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과밀 억제권역은 1년이고요. 그 외 지역은 전부 다 6개월입니다. 비과밀은 성장관리 권역하고 자연보전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지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만에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력 평형을 보게 되면 84와 104 타입까지 있어요. 그 이상 타입은 펜트하우스인데 전체 세대 381세대 중에 대부분이 84와 104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가 괜찮은가 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가평군 내에서 신축의 가격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평역을 기준으로 우측에 자라섬 수자 리버페스타가 있고, 가평역으로부터 비슷한 거리에 있는 가평자이가 작년에 입주를 했는데 평균 가격이 4억 2천입니다. 분양가와 비슷하네. 그 위쪽에 또 다른 단지들이 있고 힐스테이트가 주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도 4억대 터치.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보니까 작년 8월에 입주한 가평자이의 경우 매매가가 3층 딱 하나 나와 있어요. 10월 5일에 올라온 매물 4억 1천만 원짜리가 있고, 사실 그 전에는 4억 이하에서 주로 거래가 되었다가 입주를 마치고 최근에 가장 높은 가격대가 4억 1,500만 원에 4층이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힐스테이트 가평 더 뉴 클래스의 경우도 작년 11월에 입주를 하고 아직 비과세 매물은 안 나오죠. 그런데 거래가 4층 4억에 최근에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고층은 4억 1천부터 4억 5천까지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파는 분들은 이익이 크게 남기진 않을 거예요. 아마 분양가의 수준에 준했고 일반과세나 비과세가 입주하기 2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시세 차이가 크지 않으면 누구나 세금 부담 없이 사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매물들이 지금 4억대 거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그리고 조망의 방향에 따라서 각 세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우선 단지 배치도에서 보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램프 이외에도 지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도심에서 북적북적하게 살 때에는 지하주차장만 있는 것이 훨씬 더 쾌적하고 좋은데, 이렇게 외곽 한적한 도시에 가게 되면 지상주차장이 있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파란색 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기차 충전소인데 다 세어보니까 24개 충전소가 전부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부 조망에서는 잔디마당, 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경로당과 일부 상가까지도 보입니다.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조망이잖아요. 이 조망을 가늠하기 위해서 네이버 지도 위에 단지 배치도를 얹어봤습니다. 전세대 조망이 나오는 것인데 1동의 1호 라인부터 7호 라인까지 전부 다 가능하고 2동의 1호 라인부터 7호 라인까지 전부 다 조망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감이 안 오잖아요. 뒤에서 동호수 배치도와 평면도를 가볍게 보고 1동과 2동 각각 조망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동의 최상부층에는 모두 복층으로 펜트하우스가 자리 잡고 있고 84A 타입을 보게 되면 자라섬을 보는 라인이 이쪽이에요. 알파룸에 벽체를 세우지 않으면 아주 넓게 거실을 이용하면서 조망이 짱짱하게 나오겠습니다. 거실을 넓게 써도 방이 하나, 둘, 세 개, 현관도 넓고 창고 있고 안방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까지 여유롭게 있습니다. 84B 타입은 포회 판상인데 이쪽 방향으로 전부 다 방부터 거실까지 전경이 보이게 될 거예요. 안방에 드레스룸 크게 있고요. 주방에 별도 식탁 공간, 팬트리, 다용도실도 넓고 현관 창고도 매우 여유롭습니다. 84C 타입 포베이 판상형으로 자라섬 방향이 쫙 보이고 넓은 현관과 창고, 다용도실, 복도 팬트리, 안방의 드레스룸 조금 작은 편이나 부족하면 장을 짜놓을 수 있겠다. 그 다음 약 40평형의 104A 타입입니다. 동쪽으로 바라보는 두 개 라인이 있고요. 현관 매우 넓고 창고, 복도 팬트리 큽니다. 다용도실 여유롭고 주방에 별도 식탁 공간, 방이 안방,
작은 방 하나, 둘, 셋, 총 4개. 드레스룸도 아주 넓게 빠졌어요. B타입 전경이 이렇게 나오겠고, 방 역시 하나, 둘, 셋, 4개. 현관 넓습니다. 드레스룸 넓고, 복도 팬트리, 주방, 식탁 별도 공간 있습니다. 104 C타입 거실이 양창이에요. 주방까지 창이 나와 있어서 파노라마 뷰가 되겠죠. 이따가도 함께 볼 텐데 조망으로는 단지 내에서 탑티어입니다. 방은 3개여도 괜찮아요. 물론 다용도 알파룸이 있다는 것은 좁게 쓰는 것보다 침실 이를 터서 넓게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고, 가구원 수가 적다고 하면 방을 3개 두어도 됩니다. 현관이 넓고 창고도 넓고 드레스룸 괜찮고 복도 팬트리 확인. 이렇게 주력평형 84와 104 타입들에서 각 라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렇게 살펴볼게요. 1동입니다. 1동을 확대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편하죠. 여기가 1호, 2호, 3, 4, 6, 7입니다. 84C 타입 시야각이 이렇게 될 거예요. 아주 넓고 좋죠. 84A 타입도 넓습니다. 3호 라인에 당첨이 될 경우에는 104 타입의 경계부 이쪽까지 조망이 잘라서 보일 건데, 그래도 90도 이상의 조망이 확보가 되어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4 타입 파노라마 뷰잖아요. 모든 방에서 자라섬이 보이고, 특히 거실에서는 이중창, 주방창을 통해서 가장 넓고 많이 보이는 조망, 개망감이 엄청 뛰어나다. 84B 타입은 이 정도 시야각이 나오겠고, 104I 타입은 이쪽인데, 이동의 이 4호 라인에 잘리는 부분 시야각과 동쪽, 동북쪽으로 뚫리는 시야각 확인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동이에요. 이동을 이렇게 넓게 본 거예요. 1호 라인부터 7호 라인까지 우선 눈에 띄는 게 104A 타입입니다. 침실 1부터 거실 모든 방에서 자라섬을 완벽하게 보고 있고, 104B 타입은 시야각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다음 235 라인에 있는 84A 타입은 우선 2호 라인이 더 시야각이 넓겠죠. 이렇게 3호 라인은 104A, 4호 라인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시야각이 한정이 됩니다. 나머지 104 타입은 아주 빵빵 뚫리는 조망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조망을 원한다라고 하면 끝에 나와 있는 타입들 또는 1호 라인 하나, 그리고 84A 타입의 청약을 할 경우는 동호수 랜덤 배정에 따라서 갈릴 수가 있다. 인지하고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타입들은 복층 펜트하우스인데 가볍게 살펴볼게요. 하부층에는 거실이 이제 복층 2층만한 높이가 보일 거고, 그 옆에 복층으로 들어가는 계단, 하부층에는 방이 하나, 둘, 3개, 욕실도 2개, 위쪽으로 가면 방이 하나, 둘 더 있습니다. 총 5개, 욕실도 있고요. 130B 타입은 하부층에 방이 2개입니다. 그리고 상부층에는 방이 2개, 총 방 4개, 화장실은 3개. 130C 타입 하부층에 방 2개, 상부층에 방 2개, 욕실은 총 3개. 153 타입 조금 더 커졌어요. 하부층에 침실 3개, 상부층에 2개, 총 방 5개, 화장실 3개, 그리고 테라스가 더 넓어졌습니다. 153B 타입도 상하부 모두 합쳐서 방 5개, 넓은 테라스 확보. 마지막 153C 타입 테라스가 2개고요. 방 총 5개, 화장실 2개. 이렇게 해서 자라섬, 수자인 리버 페스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입지에 대한 설명, 그 다음 단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가격에 대한 설명과 뷰가 가장 큰 장점인 청약단지에서 각 라인별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것까지 확실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청약 분석 및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룡이었습니다.